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오늘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슬기롭게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하기입니다. 고부 갈등의 많은 부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다른 세대와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관점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방식을 따르며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며느리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으며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공간을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상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려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정의 일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의 원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오해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정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해왔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며느리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고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기입니다. 고부 갈등의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갈등은 말하지 않고 참거나 넘기면서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가 불편함을 느낄 때 대화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예의를 갖추고 차분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예의 있게 표현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오해와 갈등이 쌓이지 않고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참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느낌이 든다면 차분하게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의견을 나누면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직접 챙기며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참기만 하다 보니 마음속 불편함이 점점 커져 결국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집안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역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금씩 간섭을 줄였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며 더욱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것은 고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입니다. 고부 관계에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개인적인 생활 영역이 침범될 수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소통이 부족해지고 오해와 불편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자의 생활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존중하며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고받고 평소에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되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일상에 간섭하기보다 며느리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생활을 존중하며 자주 연락하는 대신 중요한 일에만 상의를 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니 갈등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고부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기입니다. 고부 간 갈등은 서로의 작은 노력과 배려가 인정되지 않을 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건네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좋은 감정이 쌓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이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고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일에 대해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칭찬이 오가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도와준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사소한 일에도 시어머니의 노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시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오히려 며느리를 위해 더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 해낼 때마다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 격려 덕분에 더욱 힘을 내서 가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고부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감대 형성하기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해서 억지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가 좋아할 만한 활동을 찾아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나 취미 활동, 산책 등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의 성향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면 고부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공통된 관심사인 요리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법을 배우며 점차 가까워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노력에 감동하여 더욱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공통된 활동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현명하게 다룰 때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을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